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민간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 7,900만 원 규모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단체가 30곳 발견됐고 보조금을 허위로 증빙하거나 재용도가 아닌 곳에 쓴 곳도 44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들을 고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도 주의 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3일 4차 산업혁명 대응기업 교류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앞으로 기업 교류회를 통해 기업 간 공통적인 적용 주제에 대한 우수 융합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기업 교류회로 4차 산업혁명을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군산 호수 둘레길을 정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호수 둘레길 정비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옥산면에 위치한 군산 호수는 주말 캠핑 쪽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등산객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비가 오면 등산로와 수변로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것은 이게 질척거리는데 가다 보면 막 물이 막 비 오는 조금 비 오면 막 질퍽질퍽거리는 게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 군산시 측은 총 연장 40km에 달하는 둘레길 전체를 한 번에 보수하기는 어렵다며 상태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서울청년의회가 지난 2일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청년 주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의회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과 월세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회는 주거정책 이외에도 성평등, 일자리 등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안해준 10대 청년 정책 과제를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시 정책자문그룹인 새로운 대전위원회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대전위원회는 경제, 과학 파트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126명의 위원이 활동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임기 동안 책임감 있는 조언과 따끔한 질책을 해달라고 자청했습니다. 인천시 안전보안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생활 속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행합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 회원과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을 점검하고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 등도 적발해 신고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 개선 사업에 전북 임실군이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과 문화 복지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 정주 여건과 문화 복지 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임실군은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신전마을과 두월마을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는 성수면과 관천면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천면에 위치한 신전마을에는 다락골 문화센터 신축 등 주민주도형 자율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3계면 두월마을은 들로레 사랑방과 어울림마당 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성수면과 관천면은 2021년까지 각각 40억 원씩이 투입돼 복지회관과 문화의 집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이들 주요 거점과 배우마을 간의 보행로 정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과 보존기관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다만 소관부처인 교육부 자체 점검을 통해 이미 점검한 대학은 제외됩니다. 가을철에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최근 5년 동안의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2,73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을철에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나고 여가 활동이 활발해져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및 행사 유치, 그리고 지역인재 취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한편 군산시는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군산을 방문하면 숙박, 음식, 관광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소방행정 분야 교수, 그리고 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는 소방관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심의와 평가 등이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인데요. 복합혁신센터는 총 사업비 348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시민들이 안전보험에 무상으로 가입됩니다. 인천광역시가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건데요.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든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각국 행정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세계행정도시연합총회에 임시 의장 자격으로 참가합니다. 이 시장은 오는 6일까지 세계행정도시연합 활성화를 위한 양자, 다자 간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